후보자님, 우선 우리 경제수장으로 후보자로 오시게 된 거 축하를 드립니다. 유능한 경제관료 출신이 오시게 돼서 한편으로 기대가 큰데 한편으로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곤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 기획예산처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도 하고 그래서 경제를 보는 눈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확인 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죠. 네. 이게 인플레입니까, 디플레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2019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재위차관 때 경제 수축기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써야 된다. 철철 넘쳐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돈을 쓰되 될 만한 데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되지 않을 때는 또 확실하게 주려고 하는 이 강약을 두고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지금이 정부 돈을 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란, 커피 믹스, 맛김, 광어, 우럭, 분유, 수박 한 통이 얼마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얼마 3만 원 가까이. 그렇죠. 한 하고 3만 원 있습니다. 하죠. 작년에 2만 원 하는 게 3만 원 하고요. 네. 평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외식 물가 지수는 25%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게 2020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죠. 개별 물가는 더 오른 걸로 체감되고 있는데 그 부총리님 후보자님 말씀하시던 차관 때 2019년 그때만 해도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돈을 퍼부어도 된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지금은 돈을 퍼부으면 물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장 재정을 편안하게 외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도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도 국가 채무를 우리가 많이 냈는데 추경하면서 이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우리 국가 채무 전체 합이 626조였습니다. 잘 알고 계신 통계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하면서 한 정부에 5년 동안 440조를 폭증시켜 가지고 우리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 그때 이후로 윤석열 정부에 조금 컨트롤되다가 다시 지금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 와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1301조의 D1 그리고 49.1%의 GDP 대비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꾸 D1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비기축통화국은 늘 비교를 해왔고 이걸 기재부도 늘 유지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이 까만 선이고 우리나라가 빨간 선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올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드디어 추월하게 되고 또 속도를 보시면 비기축통화국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써도 된다. 확장 재정을 해도 된다. 팡팡 물이 넘쳐나도록 써도 된다. 이런 시각은 지금 맞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 더 문제가 있는데요. D1에서 D4가 있는데 우리 학자들이 근데 기재부는 지금 D1 기준으로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D2하고 D3는 발표를 안 하거나 아주 늦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D1은 보시는 것처럼 후보자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게 D1이고 D2가 국제 비교에서는 일반 정부 IMF가 이걸 쓰고 있죠.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이죠. D3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것이고 D4는 군인이나 공무원의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친 게 광의의 개념인데 기재부는 계속적으로 D1으로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 발표도 계속 D1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미슬리딩하다. 다른 사람 잘 모르는 분들, 정치인들한테 우리 재정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입수할 수 있는 최대의 자료는 D2부터 D4는 2023년인데 D4는 그때 GDP 대비 이미 124%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적립 부채, 즉 D4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민연금법 개정하면서 군인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까지도
안까지도 국가의 책무로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20조 되는 국민연금 부채까지 합쳐 안 하면은 우리나라 D4는 제 추정으로는 약 GDP 대비 200%를 돌파해서 이게 미국보다 더 높고 일본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D2면 기재부도 이제는 D2로 발표 좀 하십시오. 제가 D2, D3 추정치 달라고 했더니 기재부는 답입니다. 별도의 추정치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공기업도 훨씬 더 많고 연금 충당 부채도 훨씬 더 큰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D2로 가는데 우리는 D3, D4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기재부가 D1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던 거든지 아니면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옆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답변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계부채, 국가부채 비율이 100% 넘겨도 상관없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범한 나라들은 국가부채 비율이 평균 11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45%는 추경하기 전에 D1 기준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110% 넘는 거는 D2 기준이에요. 즉 기재부가 D1을 발표함으로써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평범한 나라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110% 넘는 나라는 평범한 나라도 아니고 기축통화국, 그 중에서도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유로는 89%, 110% 안 넘어요. 영국은 104%, 110% 안 넘는단 말이에요. 평범한 나라가 아니고 기축통화국 중에 일부가 110%를 넘는 겁니다. 즉 기재부가 정확하게 발표 안 해주니까 이런 미스리딩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확장 재정으로 돈 풀 때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 후보자께서 명심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 1분 더 주세요. 아까 여기 우리 정태우. 예, 의원님 국가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의원님 말씀이 이게 광의 개념으로 국가 부채를 잘 관리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결국은 경제를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물가 등 감안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확장 재정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재정을 좀 적절하게 운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뭐 지금 물가가 문제되는 부분은 좀 일부 생활 물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점검해 보니까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에 대한 이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생활 물가를 어떻게 이걸 해소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장 재정하겠다는 거는요, 특정 아이템, 한국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돈을 써서, 그래서 성과를 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 진짜 그때 투자 잘했다. 근데 지금은요, AI 대전환에서 지금 이 시기에 놓치면은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진짜 잘 좀 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 국가 부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시각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네. 현금 살포, 이거 방금 후보자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른 지출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생산성 떨어지고 있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에서 우리 경제가 파이를 키우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개인적으로 현금 지출 이거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해서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질의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